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예. 네, 20대 대선의 승리,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슴 벅찬 일입니다. 네, 2년 전에 제가 야당 의원으로 국회 들어왔을 때 네, 최악의 야당이었잖아요. 음, 의석수도 가장 적었고, 네, 국회에서 뭐 하나 할 수도 없었고, 음, 그래서 제가 정말 여당 의원이 될 수 있을까, 예, 예,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음, 예, 근데 국회 들어온 지 아직 2년이 안 돼서 네, 야당 의원으로서 정권 교체를 해서 이제 곧 여당 의원이 된다. 그렇게 이것 됐네요. 자체가 굉장히 좀 행운이고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당초 뭐 10% 안팎 이야기도 나왔다가 0.7% 포인트의 표차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찔한 표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 위선에만 전념을 하면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50%가 넘었거든요. 네, 네,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 조사에서는 54.5%나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출구조사부터 초박빙 구도가 되면서 새벽 4시까지 그렇죠. 개표율 95%가 될 때까지도 어떤 방송사나 당선 확정을 내걸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신히 이긴 거죠. 네. 정권 교체 심판 하나만 믿고 치열하게미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만했다. 뭐 우리가 10%포인트 앞선다라든가 8%포인트 앞선다라든가 이런 말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스스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네네.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투표해달라는 전화를 하루에 6통씩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반성할 게 많고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았는데도 우리 후보가 고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거듭나야 된다. 네네. 거듭나라는 어떤 격려를 해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듭나라는 격려를 0.7%포인트의 예, 최소 표차로 이루어진 승리에서 읽어보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자, 의원님 고향이 전북 익산이십니다. 그렇죠? 네. 예, 30%대까지 한번 욕심을 내봤었는데 결과적으로 호남 지지율이 예상했던 바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목표는 목표라서 그 자체로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저도 작년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서 25%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만큼 호남도 저희가 전당대회 전에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어떤 대선 후보가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그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를 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만큼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변화를 갈망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크게 합니다. 네. 우선 호남 득표율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게 10.5%로 그때까지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최고 기록을 어, 뛰어넘었고요. 네. 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 아련함, 안타까움 이런 어떤 과거의 향수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오로지 윤석열이라는 개인기 그리고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란 말이죠. 네. 선거운동 기간에 호남을 4차례나 방문했고 네. 22일 중에 4차례를 방문했고요. 또 1분 1초가 금이라고 평가가 되는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하루를 통째로 사용해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하이도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호남을 두드리고 또 통합을 위해서 남다른 정성과 애정을 쏟았는데 한술 밥에 배부를 순 없다. 네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만큼 노력하면은 호남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줄 거다. 그리고 정말 호남이 이 정도면은 정말 경쟁력 있겠다. 이런 분들의
그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데 전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마지막 질문으로 대선 기간 내내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 씨,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행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자, 과연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어떤 기대를 좀 또 해보시고 계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조금 국민 여러분께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어떤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김건희 씨와 어떤 뭐 논의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지만 네네, 이번에 영부인이 되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는 여성이에요. 전문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전문직을 가진 분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같은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교수라는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결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